쓰레기장에서 이런 걸 주웠어요. 프로젝터죠. 뱅큐 프로젝터.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입력도 여기 D서브밖에 없어요. D서브하고 비디오 신호밖에 없는데 지금 이거 연결을 해보니까 안 돼요. 이게 불은 들어오는데 신호를 먹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뜯어보려고요. 쓰레기를 주웠으니까 안 고쳐지면 그냥 버리는 거고, 고쳐지면 어디다 써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거고. 그냥 뜯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뜯어야 되나? 여기 요 램프 유닛이 있는 것 같고, 이렇게 뜯으면 안 될 것처럼. 이렇게 하면 상판이 분리가 됐습니다. 과연 이거를 살려가지고 쓰는 게 의미가 있는지 사실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이거 너무 해상도가 낮거든요. 이거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나? 먼저 이 위에 씌워져 있는 이 실들을 다 벗겨내야 될 것 같은데. 오! 이 뒤쪽에 스탠드 오프 나사를 제거를 하니까 백플레이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 백플레이트가 제거가 됐습니다. 야, 이게 재밌네. 이렇게 하면 이게 메인보드인가 보죠? 어쨌든 메인보드를 탈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PCI 익스프레스 같이 보이는 것도 있네. 왠지 여기가 이상하죠? 지금 여기 보면 요 칩 한 군데가 얼룩이 져 있거든요? 아마 이게 타가지고 그런 게 아닐까요? 지금 신호를 넣으면 신호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걸로 봐서 제 생각에는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MST9833C LF가 무슨 기능을 하는 칩이냐 물어봤더니 디스플레이 컨트롤러 칩셋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고장나면 뭔가 잘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까 확인해 보니까 프로젝터는 2000시간 정도 썼던 것 같은데 수명은 충분히 남은 것 같고, 그래서 구글에 이 칩을 이제 쳐보니까 알리바바, 타오바오 이런 데서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알리익스프레스 쳐보면 칩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알리바바에 나오는데 이 하나는 28,297원. 그렇다면 과연 고치는 게 맞는 것인가? 풀 HD도 출력이 안 되는데, 그럼 제 결론은 고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프로젝터를 분해해서 요 DMD 칩을 빼냈는데 1076-6008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교체를 하면 정상 작동할까요? DMD 칩을 닦았어요. 그리고 방열 패드도 다시 붙여가지고, 여기 보면 컬러 휠이라는 게 이제 들어있는데 이렇게 살살 돌려보니까 뭔가 한 부분이 깨진 것 같이 보이는, 치핑이 있는 그런 부분이 이제 보여요. 이것 때문에 그런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민간요법, 지금 여기 요 칩이 약간 이상한 것 같거든요. 찾아보니까 이게 들어오는 입력 신호들을 분배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칩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가 약간 하얗게 탔어요. 이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냉납을 의심해서 재가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굉장히 놀라운 거는 화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화면이 나오긴 하는데, 문제는 위아래로 이상하게 까만색 음영이 생겨요. 가운데만 잘 보이고, 그리고 여기 옆쪽에는 지금 누렇게 된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그런 거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컬러 휠이나 이런 데 문제가 있는 건가? 잘 모르겠어요. 이제 뭘 하고 있냐면, 이 안에 뭐 거울이나 이런 게 정렬이 틀어져 가지고 그림자가 지는 것 같은데, 지금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 가지고, 이 안에 보면 이렇게 거울이 몇 개 있거든요. 이런 거울, 그리고 이런 렌즈, 이런 거를 좀 깨끗하게 닦아주고, 이거를 어떻게 빛을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는데, 비추면서 이걸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램프에 요런 철판이 이렇게 꽂아져 있었어요. 요거를, 이 유리를 잡아주는 철판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 유리 가운데가 좀 탄 데가 있어요. 색깔이 이상해요. 이게 이 한쪽에 뭔가 코팅이 돼 있네요. 여기 보면 무슨 멍자국 같은 게 있어요. 아마 이런 것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 램프를 교체를 해야 된다는 더 들어온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램프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뭔가 이 유리의 이 거울의 각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듯한 그런 거울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 여기 돌아가는 컬러 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분리를 해서 닦아줄게요.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 이 컬러 휠도 이렇게 보면 여기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닦아볼게요. 이게 설사 이런 거에 문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청소를 해준다는 거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작업일 테니까. 이거 유리창 청소제인데 이걸로 닦아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닦아보면 먼지가 어마어마하게 나오네요. 이게 프로젝터 안에 이런 구조가 있는지도 몰랐네요. 아마 요거를 뜯어보지 않았으면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뭐 이런 비슷한 이런 게 있으면 또 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고치지도 못하는 거 왜 뜯어보냐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고, 일단 뜯어보면서 경험을 쌓는 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보면 여기 이상한 유리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덜렁덜렁 거리거든요. 이게 덜렁거려도 되는 건가요? 이것도 분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이것도 한번 분리를 해볼게요. 나중에 조립을 하는 게 문제다. 분리를 했어요. 이런 부품을 이제 분리를 했고, 찾아보니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이 부품이 라이트 터널이라는 부품인데, 유리가 떨어져가지고 덜렁덜렁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었을까. 왠지 그 화면에 나타나는 그림자하고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떼서 고칠 수 있으면 고치고, 그렇게 이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가 묻지 않게 장갑을 좀 끼고, 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걸 다 하게 되네. 어떻게 분리를 해야 되는 거야. 여기 보면 뭔가 접착을 했던 부분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내열성이 있는 그런 접착제로 이거를 다시 이제 붙여줘야 될 것 같아요. 내열성이 있는 접착제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접착제는 에폭시 접착제밖에 없는데, 일단 이 거울을 깨끗하게 닦아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뭐든지 도전을 한번 해보는 거죠. 도전을 하다가 보면 고쳐질 수도 있고, 고쳐지지 않으면 경험이 쌓이는 거고. 이거를 여기다 이제 붙여주면 된다. 이런 걸 하게 될 줄이야. 이것도 깨끗이 닦아줘야 되겠어. 면봉에 알코올을 묻혀서. 그러니까 이 프로젝터라는 요 기계가 열이 어마어마하게 발생을 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쿨링 할 수 있는 솔루션이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돼 있고, 아마도 그냥 막 전원을 끄셨거나 뭐 그랬겠죠? 이게 다시 조립을 할 수 있을지 그걸 모르겠다. 이걸 빈틈이 없게 이렇게 하면 이 안에 거울이 다 이제 붙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아주 정밀한 그런 부품은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어떻게 다시 조립을 해줘야 되지? 여기 안에 보면 지금 떨어져 나온 접착제들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접착제들이 떨어져 나온 게 이제 이렇게 보이죠? 안쪽에 렌즈도 엄청 더럽네. 이런 거 닦을 때 쓰는 게 매직 스폰지. 이렇게 안 닦이지? 렌즈를 빼냈어요. 그런데 왜 이 렌즈랑 유리도 분리를 하고 싶게 생겼냐. 여기 보면 이게 다 붙어 있어 가지고 왠지 이거를 빼지 말라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참을 수가 없네. 오, 약간의 손상이 있었지만 분리를 해냈어요. 여기 보면 유리가 있는데 이게 먼지가 엄청 많이 묻어 있거든요. 그냥 닦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요 면이 이제 프론트 서페이스로 되어 있는데 이 면이 중요한 면이죠. 근데 이것도 완전히 이게 청소가 안 되고 이게 열화가 있네요. 열화가 거울이 더 망가진 것 같아. 그리고 요 커다란 렌즈 이것도 닦아줘야 되겠어요. 아마 다 코팅이 돼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아무걸로나 막 닦아도 되는지를 모르겠네. 아마 안 되겠죠? 아마 안 될 테지만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엄청 깨끗해졌네. 엄청 깨끗해졌어. 생각해, 이 알리에서 산 요 1000원짜리 요 극세사가 제일 잘 닦이는 것 같아요. 희한하게 이런 프론트 서페이스 미러가 열화가 잘 돼요. 이렇게 보면 뭔가 자글자글하게 일어난 걸 볼 수 있죠. 이게 진료 볼 때도 이 프론트 서페이스 미러를 쓰는데 이게 열화가 잘 돼요.
오, 들어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암실? 게다 보니까 이 암실이 뜯어져 가지고 여기는 그냥 까만색 테이프로 붙여줘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는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거기 때문에 전혀 부담이 없고 사실 지금 너무 재밌어요. 너무나 재밌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다 막아진 거죠.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거는 컬러비를 조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나사가 어떤 나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하면 대략 된 거죠. 아, 그리고 렌즈 케이블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 케이블도 들어갔고. 아, 밥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귀찮아 죽겠네. 얼라인먼트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유튜브를 좀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지? 광학 엔진 부위. 이 광학 엔진 부위는 이제 다 조립을 했고, 이 얼라인먼트는 이따가 한번 좀 맞춰봐야 될 것 같아요. 얼라인먼트를 맞추려면 램프, 이 램프를 연결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출력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이제 다시 다 조립을 다시 해주겠습니다. 이 윗부분 이거를 몇 번을 붙였다 뜯었다 그런지를 알지 모르겠네. 원래 여기에 이거를 씌워야 되는데 지금 이 거울을 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여기 위에다가 바로 이렇게 해서 먼저 연결을 좀 해주고 잘 나오면 완전히 연결해 주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과연 될까? 전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어느 게 전원이었더라? 이게 전원이었나? 지금 이게 전원 버튼이에요. 전원을 연결하면 불이 들어오는데 오! 야, 나온다. 일단 오! 엄청 밝어. 야, 된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지금 얼라인먼트가 틀어져 있어요. 이 얼라인먼트만 좀 맞추면 될 것 같은데 이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기가 밝아지고 위아래로 밴딩이 지던 것도 이제 없어졌는데 얼라인먼트가 좀 잘 안 맞아가지고 그것만 좀 맞춰주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여기를 또 뜯어야 되나? 자, 이제 여기 조정을 하려고 뚜껑을 열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연결하고 전원을 연결해 놨거든요. 눌러보면 이제 들어오죠. 끈을 빌려서 이렇게 하면 완전히 잘 맞은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하면 완전히 맞았어요. 이렇게 하면 어저스먼트가 된 것 같고 여기 이 안에 여기에서 돌려서 이제 뭘 맞춰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대충 다 고친 것 같다. 이제 완전히 다시 조립을 해주겠습니다. 이걸 지금 몇 번을 뜯었다 붙였다 하는지를 알 수가 없네.
이걸 고치게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네. 근데 이게 지금 사양이 굉장히 낮아요. 이게 MP620 모델인데 이게 뒤에 이렇게 보면 매니팩처 데이트가 2006년 준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디서브, S비디오, 아날로그 비디오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다 써먹어야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밝기가 굉장히 밝아가지고 이게 거의 2000안시가 넘는 것 같아요. 2000안시가 넘는 밝기를 가진 프로젝터를 구하려면 지금도 굉장히 비싼 돈을 줘야 되고, 개인적으로 프로젝터는 해상도도 중요하긴 하지만 밝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걸로 뭘 해야 될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것 같다. 이제 소스를 한번 연결을 해봐야 되겠어요. 컴퓨터를 틀었어요. 그리고 디서브 단자에 연결을 했고 HD 해상도 불을 끄고. 왜 안 들어오지? 아, 왜 안 켜지는가 했더니 여기 단자 하나를 안 꼽았어요. 이거를 꽂고 다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전원을 연결하고 눌러볼까요? 눌러보고 불을 끕시다. 오, 나온다. 오, 와우. 완전히 고쳐졌어요. 초점을 잘 맞춰보면 아주 선명하고 깨끗하게 나오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당탕탕 장난감 병원. 오, 굉장히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와요. 처음에 고장 났을 때 그때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데. 요거는 HDMI 허브 같은 건데 여기로 입력이 들어온 거를 이쪽으로 보내줄 수 있어요. 스위치 선택해서. 왜 이거를 하냐면 지금 소스를 휴대폰으로 할 텐데 이게 C타입하고 그 HDMI하고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다가 1번 채널을 일단 연결하고 요 끝에다 이제 핸드폰을 연결해 보겠어요. 연결하면 들어오죠? 외부 디스플레이 연결이 됐다. 이전에 그 스타워크라고 그 전문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던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의자를 이렇게 받쳐서 이 천장에 이렇게 보면 이제 별자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크기가 작은 것 같지? 지금 이거를 약간 뒤에다가 이렇게 놨더니 훨씬 넓게 보이는 것 같아요. 이야, 좋다. 자, 누워서 감상하세요. 저 밑에 누워. 엘란이 보여줘. 클릭. 저쪽에서 보이는 별 중에 가장 밝은 별이 이 베가래. 뭔가 신기하고 있어. 김포코도 이거를 구경하고 있어. 저거 봐. 천여짜리 유성우에서 지금 별똥별이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 목성! 어디? 여기 밑에! 달 옆에 목성이 있나 봐. 저쪽에. 목성은 이렇게 생겼대. 야, 몇 개의 별이에요? 야, 이게 더 좋다. 그 스텔라리움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무료 프로그램인데. 근데?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더. 봐봐, 아까 봤던 저 배가 직녀성이 여기도 있잖아. 허큘리스. 이 프로젝터는 이렇게 고양이 놀이감으로 써야 되겠네.
이게 이전에 이 영상을 TV 화면에도 틀어놨었는데 TV를 막 부실라 그래가지고 차라리 이 벽에다가 이렇게 프로젝터로 쏘면 좋을 것 같아요. 엄청 좋아하네.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고양이가. 왜 없어졌어? 고양이가 아까 나오던 게 안 나오니까 계속 찾고 있어요. 다시 틀어줘? 알았어.